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영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자체도 힘이 들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잘못이 된 거지?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실제로 지난 방송 이후에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억울하게 과실이 잡혔다라는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는 습관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이후의 책임은 증거와 말 한마디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상해 그리고 레몬법 전문 정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방송 이후 억울한 사고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험이 없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이 없고 상대방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억울하다는 말에 좀 이렇게 공감이 돼서 연락 네. 오셔서 문의해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차선을 그러니까 옆에 차가 와서 나를 받았는데 옆을 받았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와서 받았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보험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나서 너무 네. 억울해서 좀 그런 사연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좀 억울한 사연들만 한번 모아서 그리고 네. 혹시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보험회사랑 얘기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못할 때 네.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들만 한번 모아서 소개해 드리면 좀 다음에 이제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다른 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내 차를 받았을 때 이렇게 보통은 차선을 바꾼 차량의 잘못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저한테 문의해 주신 분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요. 네. 뭐냐면 이분이 차선을 일단 바꾸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차를 움직인 쪽, 차선을 바꾼 쪽이 거의 99% 그렇죠. 잘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직진을 해 있었고 상대방이 움직였지만 이제 보험회사에 얘기를 잘해야 되겠죠. 네. 움직인 사람은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들어보니까 차선을 이제 바꾸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깜빡이를 켠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보험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우리 클라이언트는 그냥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와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네. 아마 손님께서는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은 했지만 깜빡이는 켜고 아직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 뭔가 그 기록 녹음된 걸 다시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이쪽에서 움직였다. 차선을 네.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마 된 것 같고요.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에 데미지 난 거 보면 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고 데미지 난 거 보면 네네.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요? 실제로는 알 수가 어렵습니다. 그게 알기가 어렵고 네.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서 정말 과학수사대가 투입돼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까지 가서 대부분은 그걸로 알 수가 없고요. 보험회사들은 무조건 내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이코 가입자잖아요. 가이코는 제 얘기만 믿어요.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손님은 잘못한 게 없어야지 보험회사는 물어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워드 투 워드라고 해서 말 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블랙박스가 있다라든지 어떤 증인이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말을 이제 증거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증거가 없이 말 대 말로 있을 때는 누구 잘못인지 좀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보험회사는
결국은 내 말을 믿어주겠지만 네. 사실상 이 사건의 자잘못을 판가름 내는 거에는 결국은 증거가 그럼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옆에서 이게 손님이 직접 인터뷰하실 때 보면 대부분은 이제 통역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영어로 말씀하시라고 하면 yes, no, 딱 팩트만 얘기하실 텐데 네. 통역이 있으니까 막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에 물어본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만 yes, no, 나는 똑바로 가고 있었다, 안 가고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더 많이 얘기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네. 막 어떤 분들은 사투리까지 쓰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특히 충청도 사투리라든지 이런 걸 막 하면서 이 강조하시고 그런데 네. 제가 옆에서 보면 저런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라고 네. 해서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나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유리하진 않다. 네.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싶어하지 내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오프닝 할 때 그 소개해드린 그분도 나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아직 벗어나지는 않고 옮기려고 차를 약간 움직였지만 아직 내 차선 안에 있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보험회사는 이분이 움직였다라고 왜냐하면 상대방은 안 움직였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과실이 결론 난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지난번에 별도의 우리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박스 영상을 좀 블랙박스를 차에 꼭 설치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리포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경찰이 와서 우리가 사고 직후에는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미안합니다. 내가 차선을 움직이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2, 3일 있다가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시고 내가 네가 지금 말한 거를 좀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녹음을 하시는 게 좋죠. 그거는 이제 증거 자료가 되죠. 몰래 녹음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 지금 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왜 사고가 났는지 조금 말할 때 내가 녹음해도 되겠냐라고 하면 만약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부하면은 녹음을 못 하겠지만 네. 근데 사고 현장에서는 이 법에서 그 증거를 배울 때 이렇게 하는데 네.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얘기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녹음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가면 내가 거짓말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래서 더 증인을 찾다든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못하도록 하면 숨겨서 하실 필요는 네. 없겠죠. 사실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회사끼리 이거를 타협을 하다가 네. 잘못이 내 과실이 돼버리면 네. 사실 사고를 당하신 분은 모르잖아요. 보험회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율을 하신 건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까요? 그 억울한 단계까지 가시기 전까지 네. 변호사 사무실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면 한번 내 잘못이라 하더라도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이거는 우리 손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경우고요. 네. 요거는 조금 요렇게 우리 잘못일 수도 있고 조금 이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라도 아마 요게 요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좀 잘 하시도록 가이드라인은 줄 수가 있죠. 거짓말을 네. 하라고는 안내를 그렇죠. 못 해드리지만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그런 보험회사들끼리 담당자가 정해져서 막 과학 수사를 해서 잘못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전화 통화로 네. 야, 우리 손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네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쪽 잘못이네.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고요. 근데 서로 말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우리 보험회사도 자신이 있고 확실히 네. 우리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이 없을 때는 아마 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arbit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재를 예, 하는 중재를 하는데 네. 이 보험회사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 네. 제3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시간당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한 시간에만 네. 300불, 400불 이렇게 주고 고용을 해서 양쪽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변호사가 결론 내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네. 라고 해서 변호사가 결정을 내잖아요. 제3자가 그 저지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네. 그 사람이 결론 냈을 때는 이제 자신 있으니까 서로 갔겠죠. 네. 그게 이제 좀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네. 됩니다. 그렇다고 그 변호사가 막 현장에 가서 차가 스크래치가 어느 방향으로 났고 이러지는 않고 네.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시간 네. 내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4-way, all-way 스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4-way 스탑에서는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실제 분쟁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스탑 사인이 네 군데 네 방향이 다 있을 때는 먼저 온 차가 먼저 가고. 그렇죠. 근데 늘 다툼이 뭐냐면 내가 먼저 도착했다. 내가 먼저 우기는 거죠. 네. 도착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진입을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라티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먼저 왔다고 우기어서 내가 네. 먼저 진입을 했었다.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한 번씩 섰다가 가야 되잖아요. 네. 안 서고 그냥 가는 경우가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경우 뭐 이 카메라도 없는 네, 경우가 네. 대다수죠. 스르르 이렇게 가신 분들 대부분이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 보니까. 원래는 1 second, 2 second, 3 second 거 이렇게 배우는데 네. 근데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1초라도 섰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르르 가다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이게 보험회사에 그렇게 리포트를 해주면 좋은데 또 가서 내가 먼저 왔었다. 나 네. 분명히 섰다 갔었다. 이렇게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인이 있어 준다든지 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뭐 더 이상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결론이 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담당자들이 또 얘기를 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 제3자한테 가서 알비트레이션 또 이렇게 간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리포트는 도움이 되나요? 네. 경찰 리포트는 근데 경찰을 부르면 네. 일단 안 와요. 다쳤는지를 물어봅니다. 너무 경미한 사고라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네. 이런 경우를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포메이션만 교환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조금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시고 네. 증거가 내가 없고 불리할 것 같을 때는 무조건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시고 경찰이 일단 오도록 좀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경찰이 안 오는 대신에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lapd.org 온라인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경우는 경찰이 현장에 왔어요. 네. 현장에 왔는데 이 나와 상대방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받지 않고 와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럼 둘이 이렇게 서로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찰을 붙잡고 이 지금 상대방이 얘기를 다르게 한다, 리포트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설득하는 좀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4-way 스탑에서 사고가 나면 다친 경우가 억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먼저 네.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내 보험이 있으면 우선 내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는 있지만 네. 보험도 또 컬리전을 빼놓고 오래된 차라고 할 경우에는 수리도 못하고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투웨이 스탑은 얘기를 안 하냐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4-way 스탑은 네 방향에 오는 차가 다 서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2-way 스탑은
한쪽은 이 두 쪽은 안 서고 그냥 가는 거래요. 주로 큰 길이죠. 그렇죠. 주로 큰 길이고 네네. 스탑이 있는 쪽은 골목에서 나올 때 작은 쪽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탑 사인이 있는 쪽이 99.9%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군요. 한인분들이나 많은 운전자들은 내가 스탑을 하고 조금 나가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갔는데 뒤에서 온 차가 너무 빨리 달렸다 이러시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네. 시속 한 100마일로 왔다고 그러세요. 본인이 못 본 거예요. 네. 본인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차를 오는 걸 보긴 봤지만 나는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네. 안전하게 왔는데 저 차가 빨리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사실은 진입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좀 덜 있습니다. 거의 뭐 명확하게 누구 네. 잘못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4-way stop sign, all-way stop sign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요, 변호사님. 이 트래픽이 심할 때 교통체증 상황에서 양보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런데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 좌회전하다가 뭐 세 번째 차선에서 오는 차와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떤 차량이 네.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좀 억울한 경우예요. 네.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면 네. LA 한인타운에서는 올림픽길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차가 많이 너무 되니까 심하죠. 네. 신호등이 앞에 신호등이 정체가 되면 뒤에 이제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보면 차들이 양보를 해서 그 킵 클리어라는 구간을 좀 비워두잖아요. 네, 네. 사이 지나갈 수 있게 아니면 교차 크로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고 네. 오렌지 카운티 피치길도 많고요. 네네. 뭐 토렌스 같은데 호소온길에도 많은데 근데 보통 3차선일 경우에 1차선, 2차선에 있는 차들은 양보를 해줬어요. 네. 근데 보면 3차선은 보통은 주차가 돼 있는 거고 특정 시간에만 차들이 다니는데 네. 거기는 보통 차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쌩쌩 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1차선, 2차선이 양보를 해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막 감사한 마음에 신나게 좌회전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다 보면 3차선에서 여기도 쌩 오다가 네, 굉장히 그게 특히 차가 빨리 와요. 맞아요. 공통적으로. 네. 빨리 잘 와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네. 시야가. 빨리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났을 경우에는 여기도 그 차선을 바꾼 게 잘못인 것처럼 여기도 좌회전을 한 차가 99.9% 네. 잘못입니다. 99.9%.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는 사고 나면 아까 제가 내려오면서도 우리 다른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 나면 양보해준 그 두 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양보해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면 이미 그 차는 신호가 바뀌어서 가고 없어요. 그분들은 잘못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잘못이 없는데. 양보를 해준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준 건데.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잘못이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라도 항상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좀 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직진하던 차는 1%의 잘못도 없는 건가요?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네, 너무 억울한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99.9%는 이 좌회전하는 차 잘못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네. 판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직진하던 차도 옆에 두 차가 서 있을 경우에는 네. 내가 무조건 막 신나게 가는 게 아니라 저 차들이 왜 서 있지? 전방 주시를 해야죠. 예,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주의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도와드린 손님이 직진하던 손님이에요. 네. 직진을 해서 좌회전 오는 차랑 와서 우리 차는 신나게 달렸겠죠. 40마일로. 네. 신나게 달렸고 저쪽 차는 와서 이제 저쪽 차가 너무 데미지가 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고 앰뷸런스 실려고 이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험회사들끼리 이 저쪽도 이제 큰 로펌을 네.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 네. 우리도 사실은 신나게는 갔지만 이 두 차가 서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저기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미리 예측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끼리 한 20% 정도는 우리 잘못도 인정을 해줘서
그런데 사실 길을 가다 보면 킵 클리어라고 써 있는 도로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무조건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비워줘야 되죠. 거기를 슬금슬금 가다가 네. 탁 부딪혔을 경우는 네. 간 차량이 슬금슬금 간 차량이 잘못한 거예요. 슬금슬금이지만 네. 거기서 왜냐하면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은 괜찮고 그 안에 네.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네. 가는 거는 상관이 없고. 머문 차는 결국은 머문 차는 이제 잘못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근데 차가 뭐 이렇게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법률 용어 중에 영어로는 last clear chance라고 있어요. 네. 아무리 위험한 게 있고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한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할 때는 내 잘못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쪽이 분명히 잘못해서 거기에 그 킵 클리어 구역 안에 차가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죠. 그죠? 위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람 잘못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막 저놈이 괘씸하다고 그냥 와서 받았어요. 네. 그럼 내 잘못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잘못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그쪽 차가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네. 상대방이 잘못을 한쪽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20%만 인정을 받아도 상당히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즘은 조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또 특히 요즘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킵 클리어 사인이 있어도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거 안 건너면은 내가 또 한참 기다릴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든 앞차 진입에 맞아요. 같이 가려고 걸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돌이켜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당연히 저쪽에서 이제 차가 네. 있고 아직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네.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조금 없어요.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막 부끄럽고 맞아요. 빵빵거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했을 요즘 텐데 그런 양심이 참 요즘은 아쉽습니다. 조금 그런 문화가 좋은 문화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참 도덕적 양심이 네. 너무 결여된 것 같아서 네.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오면 하여튼 다른 차들이 양보해줬다고 네. 무조건 그냥 좌회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차선에 늘 차가 특히 거기서 오는 차들은 빨리 온다는 거 네. 감안하셔서 한 번 더 좀 주의를 이렇게 살피실 수 있도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또 블랙박스인데요. 실제로 이 블랙박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건지. 네, 제가 또 블랙박스 홍보 대사 아닙니까? 일하기가 편해요. 블랙박스가 네. 있으면 블랙박스는 결론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사람의 말보다 더 증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 더 이상 연락도 안 와요. 그냥 바로 보험회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꼭 이 블랙박스 영상을 설치하도록 하는데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영상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없는 분들이 좀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렇게 가까운 데 찾으셔가지고 요즘 가격이 조금 뭐 천차만별입니다. 네. 뭐 싼 거는 200~300불 하는 거에서부터 한 500불 이렇게 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꼭 좀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양쪽 다 보험이 없는 경우 요즘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험비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 제가 사실 지난달에 나왔을 때 지난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이것도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네.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도 보험이 없는데 하필 또 내가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차 보험. 네, 컬리전이라고 자차 보험이랑 이게 없을 경우에는 진짜 울며 거저 먹기로
내 차를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내 돈으로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대방한테 돈 좀 주세요. 달라고 이게 명령도 아니고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거의 읍소하다시피 이렇게 네. 해서 얼마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이 없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억울한 케이스가 사실은 이 경우예요. 아, 내가 보험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나도 보험이 없고 상대방도 보험이 없으면 가장 억울하기 때문에 꼭 이 보험 커버리지를 좀 이렇게 들어놓을 수 있도록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 중에는 뭐 저도 늘 운전하면서 많이 생각듭니다만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늘 이렇게 2초, 3초라도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제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질 때가 있는데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럴 네. 경우가 있는데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게 정상이다. 네. 깜빡이를 켜고지 않고 들어오는 게 저 사람이 정상이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내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항상 예방 운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보험이라든지 블랙박스 같은 어떤 이런 장치들을 잘 설치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건 단순히 교통사고는 이 단순한 운전 실력의 문제는 아니구나. 순간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요. 사고 이후의 대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억울한 상황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서 이 침착한 대응,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요. 사실만 전달하는 태도 그리고 블랙박스와 같은 기록 장치 꼭 설치하시길 또 변호사님께서 조언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릴까요? 네, 전화번호는 213-700-3159고요. 213-700-3159로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또 상담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구글이나 어떤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이렇게 이름을 치시면 자세한 정보 또 이렇게 관련 유튜브나 또 칼럼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